함수니까 그냥 g of x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원래의 함수가 있었는데 원래 함수 그걸 이제 우리는 언젠가 배우겠지만 원시 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원시 함수라는 것이 f of x가 있다면 그럼 이제 g of x나 f of x는 함수예요. 함수라는 것은 독립변수인 x의 함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독립변수인 x에 따라서 정해되는 값들 그게 이제 함수라는 의미인데 이때 이제 도함수라는 건 뭐냐면 이 원시 함수로부터 얻어낸 값으로 이렇게 된 것을 이제 도함수라고 하겠다라는 것이고 저때 이제 프라임을 붙여서 f of x의 도함수로 정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요 함수도 있고 결국 요 함수도 있는데 우리가 요걸 배웠어요. 요걸 배워서 요게 뭐였었냐 하면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배웠다고요.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니까 x라는 값이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a로 접근할 때 한 점에서만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확장하는 개념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확장하는 개념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 요거를 요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요. 어떻게 쓰냐 하면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a하고 요 두 개의 차이가 h니까 h로 나눠주되 리밋 취하기를 h가 0으로 갈 때 그럼 요 식이나 요 식은 같은 식이라고요. 같은 식으로 그러니까 요 식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확신이 들어야 되냐면 이거는 한 점에서만 관심이 있네 이런 확신이 들어야 된다고요. 어느 점에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x 이퀄 a에서만 관심이 있는 거죠. x 이퀄 a에서만 관심 있는 요걸 가리켜서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했다고요. 물론 이 미분계수의 원래 의미는 순간 변화율이었어요. x 이퀄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었는데 그걸 미분계수라고 했고 미분계수라는 것은 결국은 x 이퀄 a 한 점에서의 값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모든 x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고 싶은 거라고요. 이건 한 점, 이건 모든 점. 그랬을 때 이퀄이 이렇게 써졌는데 f of x라고 했을 때 요거하고 요것이 그만큼 다르죠. 요건 모든 점. 그러니까 정의역에서의 모든 점, x의 정의역에서의 모든 점, 이건 x의 정의역 중 한 점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정의될까? 그럴 때 정의하는 건 사실은 논리적이면 그렇게 하자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할 때 요 식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죠. 요 식이 의미하는 바가 한 점이라고 그랬잖아요. x 이퀄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그런 뜻이었는데 그렇다면 요 a라는 것을 특정하지 말고 요걸 몽땅 다 x라고 바꾸면 그러면 a에 하든지 b에 하든지 c에 하든지 정의역 내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한 함수화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f o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of x를 하게 되면 요 인덱스와 요 인덱스의 차 그걸 가지고 변화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 차를 나눠주고 리밋을 취하기를 h가 0으로 가게 하면 그러니까 요식하고 요렇게 쓴 식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요건 한 점, 요건 정의역의 모든 x에 대하여 라고 하는 거라고. 그걸 도함수라고 한다 그래요. 도함수
함수 y equal f of x의 도함수, 이걸 이제 원시함수라고 이제 앞으로 부를 거란 말이에요. 적분을 할 땐 그렇게 부를 건데, 도함수 f prime of x의 정의는 정의역 모든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 미분계수를 배웠던 내용에서 어떻게 확장됐는지를 이해하면 왜 저렇게 정의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여보세요. 명절 잘 보내고 왔어요? 정신 차리고. 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확장됐는데, 이 미분계수를 정의할 때는 요식도 유효하지만 요식도 이제 덤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한 점만 관심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x의 모든 점이 아니라 x의 값 중에서 a라는 값 한 점에만 관심 있는 식으로 미분계수라는 것을 정의했었는데, 즉 미분계수라는 건 정의역 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는 그걸 확장해서, 왜냐하면요, 우리는 함수를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함수를 다룸으로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리량을 다 함수화해서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면 전자기력, 중력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한 점에서만 의미가 있지 않아요. 모든 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그것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의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힘이 얼마나 되는지, 에너지가 얼마나 품고 있는지, 그거를 함수가 아니고서는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함수로서 도함수를 이렇게 정의하면서 우리는 이제 달아갈 것이다 라는 거지요. 자, 이번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f of x의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f of x를 x에 관하여 미분한다고 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미분법이라고 한다. 미분법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도함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도함수 f prime of x라는 것은 y equal f of x 위에 이메이의 점, 이제 한 점이 아니에요. 이메이의 점에서 곡선 y equal f of x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말한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때는 y를 그냥 써도 됩니다. f of x라고 쓰기도 하고 y of x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y라고 쓰기도 하고 f라고 쓰기도 하고 뭐 해서 거기에 프라임 붙이면 되고, dy over dx, 이거 dx분의 dy라고 읽으면 큰일 나요. dy over dx. 그리고 여기는 y 대신에 f를 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주로 요걸 쓸 거죠. 요것도 쓰겠고 뭐 하여튼간 이런 표현을 쓰겠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미분법을 적용해서 함수들의 대표 선수들의 미분을 구해보면 이런 얘기가 되어서요. 그래서 우리는 뭐 미분법을 이미 공식처럼 y equal x제곱의 미분은 2x라는 거 알아요. 또 y equal 루트 x의 미분은 2 루트 x분의 1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서는 정의에 따라서 구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함수의 도함수라는 것은 리미트 h를 쓸 거예요. h가 0으로 갈 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f of x 플러스 h가 f of x로 접근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f of x 플러스 h가 f of x로 접근할 때 이게 이제 변화율이잖아요. 인덱스를 일치시켜야 변화율을 구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x equal a라는 한 점이 아니라 정의역 모든 점이 됐어요. 자, 이렇게 정의하는 것인데, 첫 번째 얘가 무엇이냐 하면 f of x가 x제곱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이 정의에 따라서 도함수라는 것은 리미트 h가 0으로 가게 하고 h분의, 자, 이것을 구하면 되겠죠? f of x가 x제곱이래요. 그렇다면 x 플러스 h의 제곱이겠죠, 이게.
그죠? 그리고 여기에 빼기를 x제곱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수열을 배우면서 극한값을 배우면서 결국은 어떤 것이 우리 뇌에 각인이 됐냐 하면 h가 0으로 접근하지만 h는 0이 아니다라는 것이 제일 먼저 각인이 됐을 거라고요. 명절에 반납하고 온 친구들도 눈에 띄는데 그런 건 반납하면 안 돼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h가 분모에 있다면 결국 분자에도 있어야 돼서 그게 상쇄가 돼야만 되는 거죠. 그죠? 한번 볼까요? 자, 가봅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가요. h는 0이 절대로 아닙니다. 해서 h분의 요걸 풀면 x제곱 플러스 2xh 플러스 h제곱이 있고 여기 x제곱이 있으니까 이거 상쇄하면서 뭘 확인하는 겁니까? h로 묶인다 라는 게 확인돼요. 그래서 분모 분자가 상쇄가 되는데 왜 상쇄를 할 수 있다고요? 0이 아니니까. 그죠? 0으로 접근하지만 0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상쇄가 되는 거니까 여기 그냥 이거 안 먹겠습니다. 한 단계를 좀 절약을 합시다. 그럼 요거 없어지고 요거 h만 남겠죠. 그리고 요게 없어지겠죠. 상쇄가 되는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그럼 남는 게 뭐냐면 2x 플러스 h만 남겠죠. 그럴 때 이거 쓸 때 이거 이렇게 하세요. 가로는 꼭 채우라고요. 네? 가로 꼭 채우라고요. 여기는 분모와 분자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가로를 안 해도 됐지만 이런 경우 가로 꼭 하세요. 가로 안 한다. 이거 만약에 없다 그러면 2x만 얘기하는 거예요. 2x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쓴 친구들 내가 뭐 부지기수로 보는데 한 20-30%는 이렇게 써요. 답안지에다. 그럼 이거 틀린 겁니다.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요것만 관계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이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도 틀렸겠지만 이거 할 때는 그냥 2x 플러스 h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곤란해도 지금까지는 손을 안 봤는데 이번엔 손 볼 거예요. 이번 무조건 가로 없으면 틀리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가로 꼭 하세요. 자, 이퀄이 돼서 이렇게 가로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h가 0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요 값에 영향을 못 미쳐서 2x라는 값으로 결론이 난다라는 거죠.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이걸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결과만 외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의에 따라서 구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해서 첫 번째 이그젬플이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그젬플 봅시다. 두 번째 이그젬플에 f 오브 x가 루트 x 플러스 2를 합시다. 저긴 루트 x만 있는데 좀 뒤에 보면 루트 x 플러스 2라는 이그젬플이 나와요. 그걸로 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정의에 따라서 역시 거기에 적용을 하는 거니까 도함수 f 오브 x라는 것은 리미트 변함이 없네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그러면 조기에다가 x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h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x 플러스 h 그리고 요 2가 있으니까 2까지 하고 이번에는 f 오브 x니까 루트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지금 목표점으로 가 있어야 되냐 하면 그렇다면 분모가 h라면 분자에도 h가 나와야 되겠다. 그거죠. 왜요? 그렇게 돼야만 h가 0이 아닌 그 조건에 따라서 그걸 상쇄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게 목표점이에요. 그러려면 여기서 h를 어떻게 끄집어낼 거예요? 어떻게 끄집어낼 거예요?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죠. 그건
한 방법밖에는 없어요. 여기다가 뭔가를 곱해줘서 이 루트를 벗겨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쓰겠습니다. 이거를 묶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분모 분자에 여기 있는 내용하고 여기 있는 내용을 같게끔 0이 아닌 거를 분모 분자에 곱해줘도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여기다 곱해주기를 루트 x 플러스 h 플러스 2에 루트 x 플러스 2가 있는데 여기다가 당근 플러스를 곱해줘야 되겠지요. 그 유리화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걸 곱해주면 되겠죠. 루트 x 플러스 h 플러스 2에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2를 곱해주면 될 거라고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에 있는 h와 분자에 뭐가 나타날 거라고요? 뭘 기대해요, 여러분? 분자에 뭐가 나타날 걸 기대하는 거예요? h가 나타나는 걸 기대하는 거죠. h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가봅시다. h에 루트 x 플러스 h 플러스 2에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2가 있고, 요거 요렇게 곱한 거의 제곱, 요거 곱한 거의 제곱을 마이너스 해주는 거잖아요.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곱한 거, 즉 요거의 제곱이라는 건 x 플러스 h 플러스 2라는 것이고, 빼기 요거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2잖아요. 눈에 보이죠? 뭐가 보여요? 자, x 플러스 2는 상쇄가 되지만 남았잖아요. 요걸 목표로 한 거예요. 분자에도 h가 나타나도록. 왜요? 이게 h가 0으로 접근해 가지만 h가 0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를 상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h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함수에. 그래서 h가 상쇄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상쇄시키는 거니까 h를 0으로 보내면 요게 루트 x 플러스 2, 이것도 루트 x 플러스 2, 그리고 분자는 1분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2 루트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루트 x든지 아니면 루트 x 마이너스 3이든지 똑같을 거 아닙니까? 루트 x라고 그러면 2 루트 x분의 1, 루트 x 마이너스 3이라면 2 루트 x 마이너스 3분의 1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미분되는 거 우리 이제 두 번째 이그젠플하고 뒤에 나오는 이그젠플하고 같이 여기 나왔네. 여기는 x 플러스 a라고 했네요. x 플러스 a라는 것에 구한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표는 명확합니다. 분모의 h를 사용하기 때문에 분자의 h가 상쇄되도록 조치만 해주면 정에 따라서 도함수를 구하는데 이상이 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 문제에 미분 가능한, 여기 1번은 미분계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미분계수. 어떤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물어보는데 x 이퀄 1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래요. 그러니까 x 이퀄 1에서의 순간 변화율 기울기가 1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극한값인,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극한값에 대해서 생각해 봐라 라는 거죠.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2h 마이너스 f1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그 시도를 하다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K라는 것을 도입해서 1-2H를 K라고 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이제 리밋을 취할 때
h가 0으로 가면 k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바꿔주면 좋은데 그럼 이제 의미가 좀 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계속 h 이렇게 놓고는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틀리는 시도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주먹구식으로 하는 거 아니라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라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푸는데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죠? 이게 변화율을 구하는 거예요. 변화율을 구한다면 dx의 변화와 dy의 변화 그러니까 dy 오버 dx란 말이에요. 그때 인덱스의 그 차이가 일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인덱스의 차이가 일치가 안 되죠. 여기는 인덱스의 차이가 얼마예요? 아니죠. 마이너스 2h죠. 근데 여기는 h잖아요. 그거 일치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혹시라도 그게 좀 껄끄럽다 이러면 이렇게 가봅시다. 좋은 방법을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h가 0으로 갈 때 f의 1-2h에 마이너스 f1이 있다면 요 인덱스의 차를 그러니까 1-2h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를 여기 h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예요. 순간 변화율을 만들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요거하고 상쇄돼서 마이너스 2h죠. 근데 여기는 h만 있었기 때문에 이퀄을 만들려면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를 곱해줘야 되겠죠. 자 이제 여기다가 하나만 더 합시다. 결과적으로는 요게 좀 껄끄럽다 그러면 요거를 k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럼 k가 0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요 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식은 요거 대신에 k가 되고 요거는 1 플러스 k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h가 이렇게 되면 이게 변화율인 건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변화율인 건 확인할 수 있겠어? 왜냐면 인덱스가 일치가 됐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마이너스 2 곱해주는 것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요거를 옛날에 h로 보라고. 마이너스 2h를 h로 보라고. 여기에 이렇게 썼으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합시다. 요걸 h 프라임 0 이렇게 합시다. 그럼 좀 보기가 괜찮나? 응? h가 0으로 가는 대신에 h 프라임이 0으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2h를 h 프라임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프라임 하나 붙었는데 거기서 곤란해. 이러면 좀 내가 곤란해져. 지혜야 나를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오케이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게 결국 뭐예요? 1 플러스 h 프라임이고 요게 h 프라임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여기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의 h였잖아. 그죠? 근데 여기 요렇게 바꾼 거니까 이렇게 h 대신에 h 프라임이라고 바꾼 것뿐이 없어요. 그럼 저것도 미분계수죠. 어디에서 미분계수예요? x 이퀄 1에서 미분계수죠. 그러면 여기도 h 프라임 분의 1 플러스 h 프라임 마이너스 f 오브 1이니까 이것도 x 이퀄 1에서의 미분계수를 말하는 거잖아. 그죠? x 이퀄 1에서 미분계수를 말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그죠?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게 1에서 x 이퀄 1에서의 미분계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됐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1에서의 미분계수 이런 얘기가 됐죠. 그죠? 그럼 얼마란 얘기야? 저게 1이니까? 마이너스 2. 그거 구하란 얘기예요. 근데 이 마이너스 2가 아까 아무 생각 없이 K로 바꿔놓고는 리밋을 취하지도 않고 막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도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맞는 답이냐? 절대로 맞는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퀄을 쓸 때는
위아래로 이퀄은 정확한 내용이 일치할 때만 이퀄인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두 번째 문제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오브 1 플러스 2h에 마이너스 f 오브 1 마이너스 2h에 여기가 2h 이렇게 돼 있어요. 2h. 자, 그러면 이퀄 리미트 자, 요 인덱스의 차가 얼마인가를 봅시다. 얼마예요? 1 플러스 2h에서 빼기 1 마이너스 2h라면 4h죠. 그럼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4h가 0으로 가고 h가 0으로 가면 4h도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하고 여기에 4h를 쓰고 4h를 쓰고 요건 그대로 와요. f 이퀄 1 플러스 2h에 마이너스 f 오브 1 마이너스 2h라고 쓰는 순간 요게 바로 뭘 뜻하냐 하면 이게 여기 1이잖아. 1. 1에서의 미분계수를 뜻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이게 이퀄은 아직 아니죠. 이퀄이 되려면 여기 4h가 됐어요. 여기 뭐 곱해줘야 돼요? 뭘 곱해줘야 된다고? 이번엔 2를 곱해줘야 되죠. 왜냐면 2h잖아. 근데 여기 4h 썼으니까 여기다 2 곱해주면 2h로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2의 f 프라임 1이 돼서 이번에는 값이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여러분이 좀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이게 어렵다 그러면 조금 아까 했던 대로 이렇게 가봅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1 플러스 2h에 마이너스 f1 요게 없던 게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플러스 f1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2h 이렇게 가봅시다. 그럼 여긴 2h 변함없이 2h요.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요것만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보면 2h분의 f 오브 1 플러스 2h의 마이너스 f1 이러면 요거는 확인할 수 있겠어요? 미분계수라는 거? 인덱스의 차가 2h죠? x 이퀄 1에서의 귤기죠? 2h로 나눠주고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2h도 0으로 간다는 의미죠? 그럼 이게 f 프라임 오브 1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자, 하나 했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갑니다. 마이너스로 합시다. 마이너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쪽에 남은 것은 2h에 f1 마이너스 2h에 마이너스 f1 이런 식만 남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마이너스로 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뺐다고요. 그죠? 마이너스 뺐다고요. 요거 1번에서 어떻게 풀었어요? 인덱스의 차가 마이너스 2h니까 마이너스 2h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줬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미분계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이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플러스 1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경우가 앞에 것도 1에서의 미분계수, 뒤에 것도 1에서의 미분계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어떻게 풀어도. 근데 이렇게는 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틀리는 가장 뭐라 그럴까? FMN이라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1 플러스 2h를 k라고 놓고 뭐 이렇게 막 해서 결과는 냈지만 k에 대해서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놓고 h가 0이라면 2h도 0, 마이너스 2h도 0 이렇게 접근해 가면 되겠다. 이건 미분계수에 관한 건데 미분계수에 관한 것을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제대로 해야 이제 도함수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봤고, 그러나 어쨌든지 우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겁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가는 방법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해요. h가 0으로 갈 때, 자, 요 인덱스의 차만 생각해 보자. 얼마라고요? 4h. 그럼 여기 4h를 만들어 주라고 2h뿐이 없기 때문에 1을 곱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f 오브 1 플러스 2h에 마이너스 f 오브 1 마이너스 2h가 있으면 요 인덱스의 차하고 요거하고만 일치가 되면 이건 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라고. 그럼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라고. 1번도 마찬가지고 2번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복잡한 게 나와도 그렇게만 가면 된다 그러니. 인덱스만 일치시키면 된다 그러니. 그리고 리밋을 h 이퀄 0이라고 쓰는 순간 2h도 0으로 접근하고 마이너스 2h도 0으로 접근하고 4h도 0으로 접근하는 거는 누구라도 아는 거니까 변수를 막 엉뚱한 거로 바꾸지 말란 말이에요. k로 바꾸고 l로 바꾸고 그리고는 안 돌아와.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f 오브 x가 루트 x라고 하면 이것의 도함수는 2 루트 x분의 1이다 라는 것이,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게 x의 몇 승입니까 이거? 2분의 1승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 미분한다 그런 얘기는 요렇게 간다 그러면 뭐예요? 2분의 1에 x의 2분의 1에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죠. 그게 이거라니까. 그 제곱뿐만 아니라 3승뿐만 아니라 1승뿐만 아니라 0승도 되는 것이고 2분의 1승도 되고 2분의 3승도 되고 다 된다니까. 소수 분수 다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미분의 아주 강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루트 x라는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면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미분법의 이제 공식들 정리를 하자면 y equal c라는, c는 상수라고 그러면 그것의 도함수는 0이다. 저 의미가 뭘까요? 계약적 의미. x equal c라는 건 뭐예요?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거잖아요. y가 있고 x의 함수로서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이거잖아요. 이게 x equal c잖아요. 그러면 x라는 점, 이메이의 점에서의 기울기는 얼마냐고요? 0. 그거에 적어요. 왜 0이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하학적 의미가 모든 순간의 기울기가 0이라는 의미네 그거죠. 그러면 C 값이 100이든 1000이든 마이너스 20이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기울기가 0이라. 그래서 상수일 때는 0이라고요. 물론 정의에 따라서 구해보면 당연히 0이에요. 왜냐하면 x 플러스 h도 C고 x 플러스 h를 대입한 것도 C고 x를 대입한 것도 C고, 그래서 C 마이너스 C니까 분자가 0이잖아요. 분모가 뭐든지 간에 분자가 0이니까 0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기하학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기울기가 뭐냐라고 묻는 거니까 기울기는 당연히 0이다니까 0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x equal n은 저기 썼죠. 저게 정수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수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수예요, 실수. 실수 갖다가 물론 나중에 이제 복소수를 배우면 복소수도 통하는 건데 어쨌든 실수. 그 다음에 상수 곱하기는 당연히 C배, 뭐 10배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의 함수가 요쪽에는 앞에 거 미분한 거에다가 뒤에 거 그냥 곱하고, 저쪽에는 앞에 함수를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거 곱하는, 뒤에 거에 도함수를 구해서 곱해주는 형태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냐 하면 어떤 합성함수가 있는데 y equal f of x 곱하기 g of x처럼 이렇게 곱한 게 있다 그런다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y 프라임이라는 것은 앞에 거 미분해주고 뒤에 거는 그대로 내비두고, 그리고 앞에 거 내비두고 뒤에 거 미분한 걸로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이제 y 프라임 또는 f 프라임의 x를 구하는 건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때 이제 프라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독립변수인 x에 대하여예요. 실제적으로는 굳이 뭐 독립변수가 x일 필요는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나중에는 이런 것도 우린 배울 겁니다. t의 함수로서 y를 배울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더 많죠. 왜냐하면 시간에 대한 어떤 뭐 음성 신호 뭐 이런 게 이렇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y 프라임은 ft 프라임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때 의미는 이거란 말이에요. dy over dt 이런 의미라고요. 이건 t라는 독립변수에 대한 도함수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렇게 쓰기보다는 같이 나올 때는 y에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구별하기 위해서. 이건 x라는 독립변수의 도함수다라는 것으로 쓰기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이 의미는 dy over dx, x에 대한 도함수다라는 것으로 일단은 쓰자고요. 그럼 x에 대한 도함수인데 f of x가 만약에 지금 말하는 저런 합성함수라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dy over 저기 쓴 대로 합시다. dz 여기 t가 있듯이 dz라는 또 다른 변수로서의 도함수를 구하고 이 z도 x에 대해서 구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인데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실제적으로는 어떤 걸 여기다가 이제 접목을 할 것이냐 하면 이 내용은 속미분이라는 말로 정리를 할 거예요. 속미분이라는 건 뭐냐면 함수가 합성이 되어 있으면 야, 거기 기대가지고 자는 건 또 뭐냐? 에? 늦게 와가지고는 자, 좀 집중해서 속미분이라는 것으로 요게 속의 내용. 이게 y가 x의 함수로서 지금 관심을 갖고 이제 도함수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y가 그냥 z로서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z로 일단 도함수를 구하고 미분을 하고 z 자체를 다시 미분을 해야 된다고. x로 미분을 해야 된다. 그걸 속미분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해서 그거를 이제 저기다가 이그잼플 몇 개를 풀어보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y 꼴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있어요. 이것의 3승의 미분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 속미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합성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럼 이거 풀 수 있죠. 풀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풀어낸다는 것은 이것의 3승, 이것의 3승, 이것의 3승 또 이것하고 이거 곱해서 뭐 요거는 그냥 놔두고 뭐 이렇게 뭐 곱하기를 하게 되면 세 개의 항을 세 번 곱했기 때문에 몇 개의 항이 나오냐면 세 개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니까 27개 항이 나온다고요. 그걸 다 풀어서 이제 항수로 차수로 이렇게 해놓고 각각을 미분해도 되겠죠. 이게 여러분이 안 와닿는구나. 자, 다시 y 꼴 x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럽시다. 이런 거라면 이건 뭐 사실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이거의 제곱이라면 x의 4승 플러스 2의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요. 간단하죠? 그럼 이거 도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4x 3승 플러스 4x 그러면 된다고요. 이거 틀렸을까요? 안 틀렸을까요? 푸는 거. 안 틀렸죠?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점수는 없다고요. 왜요? 이거 내면서 뭐라고 물어볼까? 합성함수의 미분법으로 미분하세요.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풀어서가 아니라 전개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랬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Z라는 것을 도입해서 Z 이퀄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Y라는 것은 Z의 제곱이라는 것으로 Z의 함수가 되겠죠. 그랬을 때 y 프라임 즉 dy 오버 dx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구할 때는 dy 오버 dz를 구하고 dz를 dx로 이렇게 합성하면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요걸 z에 대해서 미분한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얼마에? 2z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보면 요걸 가지고 x에 대해서 미분하라 그러면 이거 쉽잖아요. 얼마 나와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x 곱하기 2z 곱하기 2x 이러면 된다고요. 근데 z 대신에 원래 z를 x제곱 플러스 1을 z라고 놨기 때문에 그걸 갖다 여기다 대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2의 x제곱 플러스 1에 2x가 되기 때문에 4x의 x제곱 플러스 1로서 4x 3승 플러스 4x가 되어서 요값하고 같죠? 그렇죠? 당연히 같아야 돼. 저거 달라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수학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수학 체계가 완전히 와해가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과는 똑같게 나와야 그게 미분법의 정당함인데 어쨌든 미분법에 따라서 속미분을 할 때는 일단 그냥 미분을 하되 그 미분을 다시 한번 미분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가자 그런 얘기. 다시 갑니다. 자, 이제 속미분을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의 도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속미분을 구하는데 이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냥 저기서 했던 대로 하나의 뭉치로 보게 되면 제곱이기 때문에 2의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2-1일 거 아니에요. 안 써졌어요. 요거. 그런 다음에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속미분이 필요하다고요. 속미분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요걸 미분하는 거. 속에 있는 내용을 한번 미분해서 곱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저거 미분하면 얼마에? 2x를 곱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감을 잡았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기서 다루려고 했던 내용은 y 이퀄 2x 3승 제곱이군요.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에 3승 이렇게 돼서 이거 풀어서 도함수를 구하려면 못하는구나. 당연히 못하죠. 그렇게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속함수를 속미분이라는 개념으로 하게 되면 3승이니까 여기 3이 나올 테고, 그죠? 그래서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로 끝난다 그러고 여기서 만세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속미분을 여기다가 곱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속미분이 얼마냐고 묻는다면 요거가 속미분을 하게 되면 4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것만 풀어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풀어주는 거는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답안지에는 여기까지만 풀면 된다고요. 왜냐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확신하고 푼 거고 나도 채점할 때 이렇게 확신하고 풀었구나라고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는 것은 이 속미분이라는 개념이 활용정점이다. 그리고 이게 적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적분도 못해요. 그러니까 적분을 못한다는 얘기는 요거를 적분하라 그러면 이게 안 나와요. 요 지운 요게 있어야만 요게 나오는 거예요. 적분이란 건 이제 미분의 역연산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건 아주 중요하다. 여긴 그랬어요. 요걸 Z로 놨기 때문에 Z3승이고 그래서
dz 오버 dx를 먼저 구해놓으면 4x 플러스 3이고 dy 오버 dz는 3z 제곱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대입해서 이렇게 나왔다로 나왔는데 이 중간 과정 우리는 생략하고 요거 미분하게 되면 요것의 제곱에 3 곱하기인데 속미분을 해서 4x 플러스 3을 곱해주면 된다로 이해하면 되겠다지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야 되겠죠.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이해를 해야만 되고. 야, 뭐 이렇게 지금 몇 분이야? 시간이 제법 많이 갔지. 그 다음에 또 있나 봅시다. 또 있네. 그냥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눈으로만 보면 저렇게 합성함수로 있을 때는 요걸 f 오브 x로 보고 요걸 g 오브 x로 보게 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곱해주는 형태로 하면 되고 네 번째가 y 이퀄 2x에 여기 뭐라고 쓸 것이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승. 맞죠? 자, 그러면 이거 도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앞에 거 미분한 거에 뒤에 거 놔두고예요. 앞에 거 미분하면 얼마예요? 2. 뒤에 거 놔두면요. 그냥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승. 자, 앞에 거 그냥 놔둘 거예요. 그리고 뒤에 거 미분해요. 뒤에 거 미분하면 조금 미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쓰니까 마이너스 1 나올 테고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하나 빼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요게 뭐예요? 결국은 g 오브 x의 제곱이 분모로 내려가는 그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게 꼭 필요하다니까. 속미분. 속미분 어떤 게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요. x제곱 플러스 1의 미분이 필요한 거죠. 그게 속미분이야. 에? 그럼 그게 얼마야? 2x라고. 그걸 곱해줘야 이제 값이 완성이 된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풀면 여기 요 공식대로 푼 거랑 값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 확인해 보는 것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마 문제가 더 있겠지만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도록 요것만 한번 해봅시다. 이제 우리 첫 장면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정해역 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곧 미분계수를 정의하는 식이 이 중에 있을 텐데 어느 건가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1번이요? 그럼 곤란한데. 1번, 3번이죠. 왜요? 1번도 x 이퀄 a에서를 지금 뜻하는 거고 3번도 x 이퀄 a에서 뜻하는 거고 그리고 분모 분자가 어때요? 인덱스의 차이가 일치했죠. 그래서 순간 변화율인 거예요. 그러면 2번은 뭐예요? x 이퀄 a라는 개념이 없죠. 모든 점이죠. 그럼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건 도함수라고 그런다. 이건 도함수, 이거하고 이거는 미분계수. 이거는 세 개 다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인데 요건 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요건 모든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그런 의미예요.